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낄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국회에 표류하고 있던 김영란법 2년 만에 지금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첫 단추만 끼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게 뭐 이제 거의 다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논란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정무위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의 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그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해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지 햇수로 4년이 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햇수로 4년이 됐고 또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기까지만 해도 2년의 시간이 걸린 것. 이거 굉장히 너무나 지루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대상이 넓어지고 또 어떤 그 공무원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좀 누더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김영란법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00만 원을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한 사람한테입니다.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받으면 대가성 관계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대가성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또 직무 관련성, 이 오타가 났네요.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문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부모, 아내, 자녀 등이 금품 수수를 할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그리고 2월 국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1년 경과 규정에 따라서 또 2016년 2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자, 이 법에 어떤 사람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의 부모, 그리고 아내, 자녀 이런 분들까지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 계속 논의가 길어지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당사자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 네. 자, 무려 당사자만 해도 180만 명,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만 명이니까요. 우리 국민의 약 3분의 1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 어떤 또 시청자 질문이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태훈 변호사께 질문이 왔습니다. 김영란법이 타결됐다는데요.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건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뭐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법을 만들 때 그것이 국민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사회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 된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사립학교에까지도 과연 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서 금지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의 목적을達成하려면 거기에 맞는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심하다.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위는 통과했지만 이제 전체위원회 또 법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 그 사적인 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자체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하는 것이지 국가가 거의 개입을 해서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 점에서 언론기관까지
포함을 시키고 사립학교까지 포함시킨 거는 이 법의 취지를 좀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태원 변호사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만약 이제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네. 방금 같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 누가 됐든 위헌법률 심판 이 청구를 하게 되면 네.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을 빨리 잡는다고 하면 그 나온다면 시간을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내지 한 1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위헌성이 이미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나 아니기 때문에 소위 정무위와 특히 법사위에 가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고 15개를 이건 부정청탁이다. 또 7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 22개로 다 규제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예. 이 위반의 경우 어떤 건 과태료, 어떤 건 형사처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 그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대해서 엄벌하는 건 그것도 역시 예.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김영란법이 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언론인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채널A부터가 이 좀 문제가 있는 법 아니냐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적한다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금방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법률이라는 거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법률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법률로서의 어떤 그 정당성이라든지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법의 당사자가 180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포함시켰거든요. 한 사람의 공직자 또는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족을 우리 민법상 흔히 이제 따져서 8명만 가족이라고 친다면 곱하기를 해보면 1,500만 명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국민의 3분의 1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의 제약을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한 사람들이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언론인에도 굉장히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굳이 모든 언론인을 넣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가슴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야당에서 지나치게 이 언론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예. 네. 하여튼 기자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많이 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 법에 대해서는 모호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족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형제자매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형제자매가 뭐 본인 말 듣습니까? 그게 큰 문제고요. 예. 언론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그야말로 공공기관이거든요. 근데 일반 그 사적인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걸 공직자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안 맞죠? 자, 지금 법 적용을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텐데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거기서 아마 이런 논란들도 계속 불거지리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